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시장이 좋은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의 강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살펴보자면 9.18포인트 오른 1961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도요 6.5포인트가 오른 594선, 즉 그러니까 역사적 지금 고점이었던 전 고점이었던 590선을 사뿐히 돌파를 하고 지금 아마 이제 그것을 지지선으로 기반으로 추가적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요 덩달아 조금 상승세가 나오면서 4.7원 오른 1084원 5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기관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1960선 위로 안착을 시켜놨는데요. 자, 오늘 이런 얘기들 두 분 멘토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대진 멘토님 그리고 1위에 빛나는 정재웅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두 분 얼굴이 굉장히 뽀사시 하십니다. 그죠? 메이크업이 좀 잘 됐나 봅니다. 예. 분장을 하셨군요. 예, 변장. 그렇습니다. 예, 변장을 하셨군요. 예. 자, 오늘 시장이 좀,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이제 좀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 참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는데 오늘, 양시장의 동반 상승이 나오면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장 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오늘 장은 아마도 이제 그 낙폭 과대주들이 굉장히 반등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로 인해 가지고 유가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전에도 와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자산 가치를 비교 드리면서 이 주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유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견디고 있으니까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에서 유가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뭐 자산 가치보다도 뭐 자산 가치 50%, 자산 가치 70% 이 정도까지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대형주들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제부터 또 베팅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일 그 뉴욕 증시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강하게 반등했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도 650억을 팔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등했다는 거. 그건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내성이 생기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현재 이 과거에는 현물 매도 그리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한 10일 전부터 해가지고 선물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들은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시장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위쪽 방향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현물 쪽을 강하게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그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포지션만 보면은 조금 더 위도 베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현물을 사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제한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대로 지금 주도하고 있는 낙폭 과대주들 뭐 정유주라든지요 아니면 화학주라든지 그런 종목 중에서요 그런 종목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낙폭 과대주가 올라왔다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이죠. 예, 정정 멘토님. 네. 요새 수익률도 좋으시고 참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오늘 장을 정정 멘토님께서는 연기금과 기관의 매수세로 네.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시장의 이제 특징은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에 이 위치를 해 있고 상당히 시장이 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 아니고 약세장 가운데서도 힘이 없는 뭐 박스권 뭐 요 정도로 이제 그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시장의 특징은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서도 일부 극히 뭐 실적 호전주들, 그러니까 선택받은 종목들 외에는 다들 부진하다는 게 또 특징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근데 오늘 좀 틀린 모습은 버림받았던 종목들이 강했다는 것은 매수세가 그만큼 이 집중된 어느 특정 종목에 집중된 아니면 특정 섹터에 집중된 그 상황에서 매수세가 확산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이런 그 추측이 가능하고, 거기에 오늘 그 큰 힘을 이제 보탠 것이 연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1,862억을 매수를 했는데, 거래소 기준으로 연기금이 2,177억. 그러니까 연기금만 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국민연금,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가장 자금 여력이, 주식 매수 여력이 큰 집단이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에서 특정한 주도주를 편입을 한 것이 아니고 낙폭 과대주들,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을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 수급적으로 볼 때에는 수급이 확산되는 부분,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낙폭 과대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투자 심리를 돌릴 이런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기업 실적들이 좀 빠르게 회복이 돼준다고 하면 속도가 붙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은 또 속도가 좀 붙어 나올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2,000포인트 또 2,000포인트라는 벽이 있고 그 벽을 넘어서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밟아갈 수 있는 단초들을 오늘 좀 마련을 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조정을 받았었죠.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그것을 또 뛰어넘는 상승을 오늘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은 뭐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그 섹터별로 본다고 하면 코스닥이 지금 게임주 중에서도 게임빌이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다음 같은 종목, 요 두 섹터가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데 지수를,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장성이 있는 타 업종 쪽으로도 이렇게 종목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계속 선순환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 오늘은 좀 이래저래 그 수급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주셨는데요. 지금 온라인 결제에 대한 부분에서 한도를 늘렸죠. 그런 한도를 정해가는 승인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히려 더 핀테크 쪽은 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금융주들이 조금 이런 핀테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기존의 금융주들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분명하게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면, 네. 지금 코스피는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며, 네. 코스닥은 어디 선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90선을 오히려 지지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네. 느낌까지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한번 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화면이 거래소 차트입니다. 이 거래소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늘 이제 외국인의 입장,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제 나라 사람들의 입장을 이제 이야기 드리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보면은, 현재 뭐 추세선은 요렇게 지금 이제 하락 추세선이 꺼졌는데, 지금 이제 어제부터 해서 이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 베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느낌들은 지금 이제 이 주가가 흘러가다가 요 단계부터 해서 요때부터 해서 주가가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요 부분부터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물을 얼만큼 사주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물을 사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이 상승은 그 선물에 의한 어떤 일시적인 상승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삼성전자가 제가 전에 자사주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외국인들이 이제 팔 거를 계속 팔았다라고 이야기 들었었는데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가 끝난 시점에서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의 어떤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고 하면은 급하게 팔 수 있는 걸 삼성전자의 어떤 자사주 매수로 인해 가지고 천천히 팔았느냐, 아니면은 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팔 게 있으면은 더 팔면서 주가를 더 내릴 건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은 현재는 그 매도는 조금 일단락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주가가 어느 정도 자율적인 반등, 매도에 대한 어떤 반등은 지금 이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반등해서 이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적어도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3일 정도를 연속으로 사주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주가의 어떤 차트상으로는 원화 베이스로 본다고 하면은 현재 한 요 부분 정도? 지금 이제 요 부분이 한 1990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데, 뭐 2000선을 뭐 넘기는 뭐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넘는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3일 정도를 사준다고 하면은 너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낙폭 가대주들이 이제 제가 바닥을 짚고 올라온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낙폭이 가대한 주들이 많죠. 예를 들면은 오늘 OCI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 OCI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장기간의 어떤 하락이 이어진 다음에 주가가 V자 반등을 보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조업체들은 갑자기 수익성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오더라도 바닥은 확인했고, 대신에 이 종목이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매물을 소화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낙폭 과대주들이 거래소 지수를 주도했기 때문에, 또한 지수가 상승 추세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박스권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뚫어버렸죠. 전고점을 뚫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현상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장기간에 있거든요. 언제입니까? 거의 뭐 2009년 이후에 계속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제 뚫은 거기 때문에 이 상승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그걸 경제 성장률을 이상 몇 배 이상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중소형주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일본이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중소형주의 어떤 상승은 계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소형주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장 후반에 공시가 하나 나왔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5조가 넘습니다. 올해 5.2조 원, 그러니까 5조 2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사상 최대 실적, 즉 폭발적 성장세, 정말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장세가 제가 폭발적이다라는 얘기도 매번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시간에 의해서도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전자 쪽이 계속 좀 좋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그 사이클과 상당히 뭐 밀접한 관계를 있죠, 주가가. 예.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실적 호조세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가장 주요했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이제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이 혁명이라는 또 이 부분이 뒷받침을 해줬고, 그래서 하이닉스의 이런 실적 호조세를 볼 때에는 올해도 반도체 산업의 전망을 보면은 상당히 가격이 그 경쟁력이 뭐 상당히 그 견조할 것이다. 반도체 가격이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강하고 하면은 그 메이커들이 많았죠. 메이커들이 많으면서 상당 공급이 많아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요 세 개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강했다 하더라도 오래 유지를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과점 형태 이것으로 인해서 좀 더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 과거보다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에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가 좋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D램, 모바일 D램, DDR4, 이런 것들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성장세를 계속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수요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매출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자주는 여전히 주도주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는 이슈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오늘 주제로 선정된 이슈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국내 게임 1, 2위 업체인 넥슨과 NC소프트가 친구에서 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넥슨이 NC소프트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적대적 인수 합병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넥슨은 지난 2012년 NC소프트 주식 14.7%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엔 넥슨 코리아를 통해 지분 0.4%를 추가 취득했습니다. 넥슨이 보유한 NC소프트 지분율이 15%를 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NC소프트와 넥슨의 기업 결합을 통과시켰는데요. 기업 결합 당시 넥슨과 NC소프트 양사는 적대적 M&A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이번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로 바뀌면서 경영권 분쟁의 점막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경영권 분쟁 양상에 따라 주가 흐름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인데요. 만약 적대적 인수합병 형태의 경영권 분쟁으로 발전한다면 게임 사업 차질과 인력 이탈 가능성 등 부정적인 요인이 부각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하는데요. 우군에서 적군으로 돌아선 넥슨. 과연 이들의 흔들린 우정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두 기업의 전망과 투자 전략이 전격 공개됩니다. 예, 지금 화면상에 그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 NC소프트의 김택진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들은 같은 서울대 공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선후배사입니다. 과연 이들의 싸움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자, 이거 좀 흥미진진합니다. 두 분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공대 선후배지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 적대적 M&A까지 예. 충분히 어떤 예를 들면 전략적 제휴 이런 것도 예. 가능한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예, 싸워서 뺏겠다.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게 주가를 올리기 위한, NC소프트가 사실 주가가 계속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들만의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의심도 살짝 들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싸우고 있다. 예.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지금 오늘 NC소프트하고 어저께 났었죠. 예, NC소프트의 이제 넥슨이 지분 참여 목적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전엔 단순 투자해서 이제 경영 참여로 변경을 좀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자본들이 좀 들리는 것들이 있었죠. 그동안 이제 2년 반 동안 그 NC소프트의 지분을 인수하고 이후에 공동 개발을 게임을 개발하고 어떤 일들을 갖다가 협업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김택진 쪽과 그리고 경영권이 없는, 경영권 지분만 가지고 있는 넥슨 쪽, 이렇게 협업이 잘 안 됐던 거죠. 예를 들면은 이사라도 하나, 경영 쪽에 이사라도 하나 심어놨으면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는,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렇게 이 NC소프트의 지분을 단순해서 이제 경영 참여를 바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이야기는 이제 경영에 참가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이사 선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제 사람을 넣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NC소프트의 김택진 쪽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한 10% 정도 되고, 그리고 넥슨이 가지고 있는 거는 15% 정도 되니까는 이제 일대 주주가 경영에 참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김택진 NC소프트 쪽에서 또 지분을 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또 뺏으려고 하는 이제 넥슨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분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분 경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뭐 이런 지분 경쟁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주식에는 주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시작부터 상한가가 더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지분까지 더 산다라는 추가 지분 매수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은 주가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또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둘이 화해를 해버렸다. 예.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뉴스가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마도 이제 오늘 이후의 상승에는 지금 이제 따라가서 사는 사람보다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즐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뭐 화해를 해버리면은 다시 그 재료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재료가 없어지더라도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뭐 협업하는 게 좀 잘 될 수는 있겠죠. 경영에는 아무튼 이제 뭐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주가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것이 지금 NC소프트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만은 넥슨 GT죠. 넥슨 GT도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지금 이로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넥슨 GT는 그럼 왜 상한가를 가는 건지 참 그렇죠. 예. 근데 일단 넥슨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에 상장돼 있죠.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를 넥슨과 관련된 자회사는 넥슨 GT밖에 예, 없거든요. GT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걸 대표하는 회사가 넥슨을 대표하는 넥슨 GT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넥슨이 이렇게 돈이 많다. 그러니까 NC소프트 경영권까지 참여할 것이다. 예. 그렇다면 넥슨 GT도 분명히 그쵸. 수혜를 뭔가 보지 않겠느냐. 뭐가 떨어지는 게 있지 뭔가 않겠나. 콩고물이 안 떨어지겠느냐.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상한가를 가는 예. 경우인데, 참, 근데 이 이면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넥슨의 김정주 이 회장이 보면 이제 카이스트 출신이거든요, 또. 카이스트에서, 전산학 석사를 또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금 뇌공학과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김택진 사장의 부인이죠. 네. 윤송이 네. 김택진 회장의 부인 윤송이 사장도 보면 이 그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그걸 전공을 했어요. 뇌공학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또 그리고 카이스트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스펙이 그러면 대단하죠. 네. 예, 스펙이 대단한 네. 분이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윤송이하고 또 김정주 회장하고도 또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카이스트라는 연근거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윤송이 그리고 김정주 회장, 윤송이 사장, 김정주 회장, 김택진 회장이 모두 지금 연관고리가 있거든요. 그들만의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살짝 의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인간관계, 뭐 예. 속사정이야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지금 NC소프트와 넥슨이 처음에 만들어진 고리는 분명 전략적 제휴였습니다. 그러니까 급변하는 게임이죠. 이게 이제 과거로 좀 들어가 보면 그 넥슨이 2012년 6월에 이제 NC소프트 지분을 14.7%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인수를 하게 한 이유 자체가 급변하는 시장에서 또 그 넥슨과 NC라는 우리나라의 그 양대 산맥이었죠. 이런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글로벌 게임 업체로 키워보자, 뭐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 그 미국의 EA라는 또 세계적인 게임 업체가 있었죠. 이 게임 업체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두 업체가 전략적 제휴를 맺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고, 그 뒤에도 이제 NC소프트와 넥슨의 그 합작 게임, 바비노기, 뭐 이런 것도 개발하다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김정주 회장, 넥슨 회장의 입장에서는 지분을 산 것이 그냥 단순 주식 투자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예. 네, 25만 원의 그 14.7%라는 지분을 인수할 때는 어쨌든 NC소프트와 협업을 하든 전략적 제휴를 하든
넥슨이 커지는 걸 원했을 거란 말이죠. 게임 시장에서. 자기 입지를 그렇죠. 굳히겠다. 네. 예.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산이 돼버렸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넥슨이 NC를 인수할 때 주당 25만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었죠. 작년에 13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손실이 3천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 손실을 보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김정주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사업도 제대로 안 됐고 주식도 큰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넥슨 기업이. 예, 그렇죠. 당연히 이 다른 생각이 들죠. 예. 이럴 거면은 내가 NC의 대주주인데 예. 단일로는 대주주입니다. 대주주인데 이렇게 무산이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인수를 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지분을 추가를 매수를 했죠. 추가를 매수를 하면서 이제 15.08%가 됩니다. 지금 넥슨과 NC소프트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넥슨이 15.08%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김택진 회장 외 3인이 10.16%, 자사주가 8.9%. 그러니까 김택진의 우호 지분은 합쳐서 한 19% 정도 됩니다. 지금 뭐 불과 한 4%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M&A가 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장에서 추측이 도는 것이고 이 NC소프트 넥슨의 또 이 업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넥슨이라는 기업이 어떤 회사냐면은 1996년에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개발하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트라이터 뭐 이런 게임을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히트작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넥슨이 어떻게 커졌냐 하면 M&A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개발한 위챗이라는 게임을 2004년에 인수를 하고 또 지금의 넥슨 GT죠. 2010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게임아이죠. 게임아이를 인수를 하고 11년도에 조이시티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공한 그러니까 카트라이트 이후에 넥슨의 자체 게임은 성공한 게 없었지만은 이런 성장성이 있는 또 유망한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커졌단 말이죠. 넥슨의 기업을 키운 것은 M&A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김정주 회장의 장기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NC를 인수를 해서 키워보겠다. 예. 이제 그 본심을 지금 드러낸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NC소프트의 주가는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뭐 안 좋을 게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M&A 경쟁, 지분 경쟁이 붙으면 김택진 회장과 이정주 회장, 김택진 회장 같은 경우는 우호 지분 다 합쳐서 19%, 넥슨이 15.4%, 서로 사자 경쟁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시장에 기대감이 심어질 수 있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틀려지죠. 왜냐면 너무 그렇죠. 싸우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장 산업,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특히나 NC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모바일을 상당히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 사업 부분이 이런 지분 경쟁으로 무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중 못할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다가 그걸 장기화되면 핵심 인력들이 게임 회사들은 인력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핵심 인력들이 이탈을 하는 상황까지 맞게 되면 이제 둘 다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금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좋겠지만은 향후에는 이 김택진 회장과 김정주 회장의 태도에 따라서 이런 최악의 상황도 또 고려를 할 수도 있겠다,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이런 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또 기업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지 않습니까? 없다는 것이 이 향후에 이런 또 김정주 회장과 김택진 회장 사이에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로 인해서 김정주 회장의 넥슨의 NC소프트의 손실은 아마 조만간에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실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예전에 이제 경영권 분쟁을 했던 회사들 중에, 단기적으로, 300%, 400% 오른 종목들이 수다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도,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만약에 이들의 진짜, 계획된 어떤 싸움이라면, 오히려 주가는 지금부터 더 강하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의 의도된 싸움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것은 단발성 호재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둘의 싸움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일부러라도 지금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언론에 좀 흘리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 김정주 회장의 얘기는, 거액 투자하고도 경영을 참여 못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김택진 사장 얘기는 약속 어기면 곤란하다. 그래서 부인 윤송희 씨를 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얘기들입니다. 사실 이걸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택진 사장과 김정주 대표의 이 싸움들 얘기를 짧게나마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슈 마감하고요. 오늘 멘토님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재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한국주철관 종목을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5,330원에 편입 성공하면서 현재 1.3%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용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게임비리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또 2.39% 상승 마감하면서 이제 50%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5.8%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2위는 이정수 멘토의 ICD가 차지했고요. 25.8%입니다. 3위는 정재용 멘토의 SM이 다시 3위로 복귀를 했네요. 25.6%고요. 4위는 오늘 또 출연하신 장대진 멘토님의 안내비 22.4%를 차지했습니다. 5위는 오늘 장을 들썩였던 종목이죠. 예. 손대상 멘토의 NC소프트가 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20.6%의 수익률로 5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손대상 멘토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1위죠. 오늘 출연하신 정재용 멘토의 게임비리 45.8%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이정수 멘토가 89.7%고요. 2위는 조민교 멘토가 이제 10% 내로 따라 붙었습니다. 80.3%. 3위는 정재용 멘토가 67.2%의 누적 수익률로 그 뒤를 바짝 쫓고 계십니다. 이번에 명예의 전당인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금메달, 은메달이고요. 손대상 멘토의 아무택이 32.8%로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십시오.
예, 손대성 멘토 오늘 기분 좋겠습니다. 바로 이래 종목 편입하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호재가 튀어나와서 상한가가 갔을 때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그 장대진 멘토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모나미를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뜻하지 않게 정치권 관련주를 엮이면서 그게 상한가를 간 날이 있었어요. 바로 이틀 전인가 그랬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오늘 손대성 멘토님도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한국 주철관을 편입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탐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먼저 AS 좀 해주시죠. 그쵸. 오늘 제가 히든카드로 가져온 게 한국주철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들 좀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 드렸던 LG생명과학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이 필러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수익을 거두는 해다. 그동안 연구비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적자도 나기도 했지만은 올해부터는 이제 필러 시장에서 대장주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서는 그런 해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추천드린 이후에도 지금 현재 6.6% 정도가 더 올라갔고요. 차트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다음날 올리고, 조정이 나오면 다음날 올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안달이 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패스 한번 보시겠는데요. 아나패스도 그냥 정석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차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파란 선이 있는 게 21선입니다.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 좀 올랐다가 이격이 벌어지면 21선에 부딪혔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인데요. 완전히 이 종목이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21선 되면 올라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21선까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보유액은 드리겠고요.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랩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안랩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핀테크 관련주, 저는 보안 관련주가 또 핀테크 관련주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금융과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가 합쳐져서 된 게 핀테크인데, 결국 이제 모바일에서 어떤 걸 다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문제가 이제 보안인데, 보안에 대한 또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악성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랩 등 이런 이제 이 보안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안에 대한 어떤 인식이 중요해지면서 매출도 함께 올라가는,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게 올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랩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가 매출 조정받았지만 결국 22선 근처에 다시 반등하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기관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석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유 종목들은 그냥 다 보유하는 걸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보유 종목,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영 멘토님, 네. 짤막하게 에이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보유 종목, 지금 4종목인데요. 예, 1위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네, 1위에도 하고 계시고, 지금 3위도 네. 하고 계시고. 네. 예, 거의 5종목 중에 지금 2종목이 그것도 강하게. 네. 지금 정정 멘토님 그렇죠. 종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누적 수익률이, 예. 한 40에서 50%에 좀 정체돼 있더라. 그래서 예. 다음 주에는 그걸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렸는데, 약속도, 공헌을 또 제 말을 지킬 수 있어서 또 무엇보다 기쁘고, 먼저 이제 게임빌 보겠습니다. 게임빌 최근에 게임주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코스닥을 이끌고 와 있는 핵심 종목입니다. 그래서 게임빌 목표가를 25만 원까지 좀 상향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게임빌을 말씀드리면서 올해 신규 게임에 주목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별이 되어라는 게임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에 지금 신규 오픈을 할 텐데, 지금 벌써 이제 테스트에 100만 명이 지금 동시 접속자가 1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큰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한 10만 명, 20만 명 하다 진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예. 역시 이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역시 단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베타 테스트에 그만큼 참여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좀 기대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신규 게임의 효과가 정말 이제 신규 그 오픈이 됐을 때에는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실적 역시 뭐 매분기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 맞이해서도 지금 뭐 차트를 잠깐 보면은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죠.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뭐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 볼 때는 20만 원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가격, 그 구간에 좀 단기적인 그 출렁거림이 있을지 몰라도 이 게임에 성공하는 것, 또 실적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의 또 신규 게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 고려를 해봤을 때 코스닥의 상승에 더불어서 한 25만 원 수준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보유 종목 중에 조금 시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SM이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의 핵심주는 다음과 게임빌,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죠. 그런데 이 지금 코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매수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바탕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 확산이 일어난다고 하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엔터입니다. 엔터주들이고 특히나 중국 모멘텀이라는 또 그런 부분들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도 최근 한 2주 정도는 계속 조정 흐름이었는데 오늘 좀 이 조정 흐름을 마무리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좀 보여주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 조정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후 조정폭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4만 원권을 돌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SM 오늘 좀 특징적이었다 해서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참 모자랍니다. 이 두 분 모시고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이 훌쩍훌쩍 가는데요. 자, 장대진 멘토님, 오늘 히든카드 한국주철관 상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뭐 한국주철관 하시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주로 이제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교체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한번 들썩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싱크홀 관련해서도 한번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또 숨겨진 게 뭐냐고 하면은 그 자회사인 화장품 회사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주가가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재료는 이렇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이 자원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원자재 가격이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자원을 쓰이고 있는 뭐 철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원재료비가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수익성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한 가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속적으로 뭐 우리 건설 쪽을 살리자라는 게 부동산을 살리자, 건설을 살리자, 그래서 주택 부분을 살리자라는 게 이제 정부 정책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는 거에 한 70%가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집들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노후화된 상수도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뭐 재건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소소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그 재료죠. 근자재 재료들, 그런 업체들도 상당히 수혜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도 한번,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자회사, 이 엠프란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화장품 회사인데요. 지분을 51% 정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게 또 엠프란의 어떤 화장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고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 회사들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이 중국의 화장품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뭐 한국 주철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뭐 10월이지만은 작년 10월 2일에 주철관 회장이 15년 만에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뭐 그동안 매수를 안 하던 이 오너가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게 대한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자세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뭐 7월 달부터 해서 뭐 상수도관 교체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가 좀 사그러들면서 주가가 내려왔지만은 결국 이제 뭐 4,500원권에서 이제 하방 경직세가 보이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터닝을 하기 위해서 21선, 60일선을 뚫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는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5,400원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7,500원 잡아봤습니다. 주가가 아마도 뜨게 되면은 이 7,000원 부분이 이제 지난 10월달 부분에 짚었던 고점인데요. 이 부분은 또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파를 길게 본다고 하면은 이 지난번 2007년도에 짚었던 고점까지도 한번 도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500원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접근하시라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 중요한 점은 또 5,000원 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0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7,500원까지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재웅 멘토님의 히든카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테크 관련주입니다. 예. 저도 장대진 멘토님께서 지금 그 안랩을 또 가지고 있죠. 핀테크 예. 관련주로. 저도 이제 오늘 하나 추가를 할 텐데 C큐브입니다. 예. 이 C큐브 한다고 하면 그 핀테크의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핀테크 C큐브는 보안업체입니다. 보안업체인데 핀테크와 관련된 보안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보안이라든지 시스템 보안, 계정 보안, 뭐 빅데이터 보안, 또 공인인증서 공인인증 보안. 그러니까 공인인증 폐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대체 기술들, 이런 보안 기술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핀테크라는 산업이 상당히 이제 고도의 보안을 요할 것이고, 보안도 한 가지 보안이 아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융합된 보안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C큐브가 적합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C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하나의 모멘텀은 엠토스라는,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에 12월 달에 국방부와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국방 모바일 보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군인들한테, 뉴스를 이렇게 가만 보면은 군인들한테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지급을 하자. 근데 이제 보안이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군인이라는 특수한 경우, 또 그런 부분들에 보안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C큐브가 따냈었고요. 빠르면 2015년부터 시범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첫 해에만 매출이 50억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 17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 성과가 올해부터 빠르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장점은 C큐브는 상당히 재무구조 우량하다. 지금 시가총액이 288억 정도, 300억이 채 안 됩니다. 보유현금이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 또 자가 건물도 있고,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큐브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의 우량함, 그리고 핀테크에 대한 관련 기술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 공시들 보면 상당히 특허들을 많이 냈어요.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올해부터는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보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이슈가 되니까 주가가 4,000원권에서 한번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횡보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직전, 그러니까 작년 3월, 4월 달에 기록했던 6,500원 수준까지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상승이 시작된 부분, 4,000원을 이탈하면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장대진 멘토님의 한국주철관, 정정 멘토님의 C큐브,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라네요.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